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코로나 한 2%대 상승을 나타내고 야간 선물도 0.4%의 상승. EWI의 ETF도 오늘 상승 흐름인데 어제는 소폭 상승 이 시간에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렇게 반영을 플러스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뉴욕 증시도 환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예상되고요. 자, 오늘 함께 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아침입니다. 네. 저 먼저 오늘 현대차의 반가운 속보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미국에 큰 선물 보따리를 주었죠. 31조 원에 투자하겠다. 트럼프는 현대차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너네는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어떠한 좀 역할로 좀 뻗어나갈까요? 일단은 어저께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고요. 네, 선반영된 거 왜냐하면 있고. 관세를 보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관세를 보류하는 게 갑자기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결국은 오늘 새벽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관세라는 역경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던졌다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에 있어서 그동안 억눌린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런 해소 효과는 분명히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레벨도 사실은 작년 9월, 10월 달 레벨에서 억눌렸던 것도 관세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진짜 해소된 거로 일단 이걸로 보여진다면은 그 전에 갔던 중간값이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한 30만 원대 곱하기 0.8 하면은 아마 그전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20만 원 중반 그 근처까지 가보려는 시도를 할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전반적인 거는 그럼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자동차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이나 바라는 것을 뭔가 던져줄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은 그러면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나아질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주의 반등 가능성은요. 이제 공매도가 곧 재개되잖아요. 그럼 네. 자동차가 좀 호재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도 같이 드릴 거고요. 또 현대차가 로봇 컨설팅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든 반값 자동차가 미치는 흥에 굉장히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2032년 80조 시장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자동차에서의 로봇의 역할은 이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사실은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나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말고도 밑에 1차 협력, 3차, 4차 협력까지 가면은 전체 자동차 생태계 내에서 인건비 비중이 삼성증권 리포트에 하면은 30%가 넘거든요. 근데 로봇이 제대로 10만 불짜리 로봇이 점점 5만 불, 3만 불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아마 인건비가 거의 3분의 1, 4분의 1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하면은 아마도 자동차 값은 결국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가 이제 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로봇이라고 하면은 AI 로봇이고요. 네. 자동차 산업에서의 혁신, 게임 체인지를 만든다는 거는 반값은 AI 로봇은 AI하고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계하고 합치는 건데 이 전자와 기계와 이런 것들을 합칠 수 있는 것이 현대차가 숨어있는 핵심이 기술이 있다는 거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예전에 인수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좀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로봇주 좀 볼만하다, 기대감 가져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개발적인 로봇주는 한바탕 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동차주에 관심을 갖고 자동차에서의 원가 하락과 자동차로 인해서 로봇이 향후 2030년 이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1인당 하나씩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3억, 8억 이런 인구가 로봇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는 로봇의 원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로봇의 원가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자동차 같이 100만 대, 1000만 대 정도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 로봇을
품고 가는 걸 보여줘야지 시장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일 개인적인 로봇은 아마도 2028년, 30년 이후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로봇의 결합은 자동차의 혁신이다. 이게 좀 더 초점이라는 것이 그 리포트고 그렇군요. 저도 그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초점이요. 그 로봇에 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결합된 이제 자동차의 더 붐업을 보고 있고 또 공매도 재개도 아마 또 좋은 효과 네네. 없겠죠? 그러겠습니다. 저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은 오면은 무조건 올라갔다가 내려맞는 게 아니고 낮은 주식도 공매도 맞을 수 있어요. 공매도를 그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주식들이 공매도를 맞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자동차가 흔들렸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동차 은행이 그런 그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오늘 오른 걸로 너무 환호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상호 관세 긴장감이 줄어들어서 오늘 반등 괄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매일 바뀌는 거니까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지난번에 그 5,520 아마 그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때가 PER 개념으로서 평균으로 회귀한 주가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5,500 초반까지 갔을 때가 PER이 거의 S&P 500 기준으로 20배 근처에 가는 거였거든요. 20점 한 3배 정도 가는 건데요. 그 20배 가고 나서 다시 보는 거죠. 과연 관세가 협상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그 급작스럽게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큰 있었고 이게 테슬라도 영향을 주고 현대차에도 영향을 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거의 대부분 섹터와 나라에 이어진다고 보면은 이전에 빠지기 직전의 주가인 5,900까지도 갈 수도 있을지 모르죠. 2월 말이 5,900이었고 PER 한 22배 가까이가 5,800 정도거든요. 거기까지 반등이 되면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관세가 완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파이널라이즈는 여전히 조금 더 와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것 같아서 아직 이전 고점 6,140 그게 23배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정도로 완벽하게 완화될 것인지는 이 관세 이슈 말고 아마 4월, 5월 이후에 아마도 감세 정책으로 옮아가야지 미국에 대한 흥분이 다시 일어날 것 같고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상호관세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 전략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고요. 3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 뉴욕 증시의 반등, 그 환호 오늘 국내 전략까지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